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미 전역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LA 폭동 30주년을 맞아 헐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주류 사회에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구인 건수와 퇴직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들이 체포됐습니다. 인신매매 등 19개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회의를 열고 기존금리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합니다.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릴 거라는 예상이 우세한데 올해 연말까지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5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시장에 돈줄을 쥐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연준도 인정하는 상황이라 관심은 얼마나 올릴지 그 인상 폭입니다. 0.25, 0.5, 0.75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비둘기파가 원하는 0.25와 매파가 주장하는 0.75 사이의 절충으로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미 이 수치를 예고하듯 언급했습니다. We make these decisions at the meeting and we'll make them meeting by meeting, but I would say that 50 basis points will be on the table for the May meeting.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두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가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는 건데 앞으로 매달 금리 인상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중립금리를 2.5%를 보는데 지금의 폭발적인 물가 상승세를 잠재우려면 연말까지 이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걸 감안했을 때 매달 속도감 있게 금리를 올려야 하고 다음 달에는 0.75%포인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Coming off the boil very slowly. And for that reason, we think the Federal Reserve, at least in the early rounds of this rate tightening, will be more aggressive. 한국은 기준금리 1.5%로 미국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경우 마냥 여유롭게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연방대법원이 50년 만에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판결을 파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 전역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며 이를 반대하고 나서 정치적 이념 갈등으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 임신 24주 뒤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이를 뒤집는 내용을 작성한 초안이 공개되면서 미 전역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ou are not going to change and roll back the time, 50 years to where, women have to ask for permission to make decisions regarding our own bodies. We're not doing that. 미국에서 낙태권에 대한 논쟁은 이를 찬성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이 대립해온 주요 정치적 쟁점이었습니다. 현재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 구성상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미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ll at the expense of tens of millions of women who could soon be stripped of their bodily autonomy. This lawless action should be investigated and punished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이번 사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오는 중간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반대 성명을 내고 여성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means that
every other decision relating to the notion of privacy is thrown into question. 또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더라도 낙태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낙태권 보장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을 경우 미국 50개 주 가운데 보수 성향의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할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인 영화 배우들과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LA 폭동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민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며 이제는 한인 2세들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So I wrote a book for middle graders called Troublemaker, and it takes place on April 28, 1992. 영화 아메리칸 파이와 서치 등으로 잘 알려진 한인 영화 배우 존조. LA 폭동을 주제로 발간한 저서 트러블메이커를 언급하며 4.29 폭동의 의미와 한인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And he said after that event, he saw that change a lot. And he saw people going into politics, getting involved in community organizations, forming coalitions across racial barriers. And I think that there is a shift in the mentality of people in this town and in our business. And we're saying, we're learning the same lessons from that event, saying we have to force good things to happen rather than wait for them to happen. 영화 배우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 등 다수의 헐리우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LA 스토리 4.29 행사를 통해 한인 사회가 겪은 폭동 피해와 아픔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Well, 4.29 is a really good time for us to remember how far we have come and what we've experienced in terms of how it relates to us, to empower us to be more have more representation in the community. Asian American AAPI society is becoming more active and more stronger, but still we are like a super minorities. We have to get together, to support each other. 4.29 폭동 당시 청소년이었던 이들 역시 당시 부모님과 친구들이 겪었던 피해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2세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류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30 years ago is still a long time for a lot of people who were probably just babies when it happened and didn't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So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new generation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town, the history of, a lot of cities and communities where Koreans, usually come from Korea and they move here.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삼촌, 고모, 이모, everyone, they work so hard. 너무 감사합니다. Like they work, but they didn't know, like in America, 열심히 하는 거, it's not enough. You have to get involved, like in politics. You have to get involved in in entertainment. You have to get involved. Otherwise, all these they will step on you, and you have no voice. 미주 한인들이 정체성을 찾고 정치력 신장에 나서는 전환점이 된 LA 폭동. 이민 1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맞선 유례없는 사건인 만큼 앞으로 한인 2세, 3세들의 주류 사회 진출이 한인 사회의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인력난이 절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국이 발표한 3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155만 건으로 지난 200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3월 퇴직자 수 역시 전달보다 15만 2천 명 증가한 454만 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퇴사자와 구인이 사상 최대로 늘고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 전반에 퍼지면서 고용주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특히 구인난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이직자가 급여를 더 높여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도 구인난을 자극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노동 지표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속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불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들이 체포됐습니다. 콜로라도주 검찰은 지난 4월 8일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한인 업주 3명을 중범죄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덴버와 제퍼슨 카운티의 불법 마사지 업소 4곳에서 한인 서혜경 씨와 심상현, 선희 울프 씨 등 3명이 여성 직원들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이 스파에는 작은 침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검찰은 3명의 업주들에게 공갈 협박과 인신매매, 포주행위, 돈 세탁 등 19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주민들에게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LA시에서 살인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살인 사건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1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LA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1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명이 더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발표한 지난 1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은 397명으로 2020년에 비해 42명이 늘었으며 이는 지난 2006년 역대 최다였던 48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또 총격 사건 역시 증가했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LA시 전역에서 올해 총기와 연루된 강절도 사건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히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올해 총기로 인한 범죄는 LA시의 강도 사건의 36%를 차지했으며 이는 범죄 증가율의 7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DC의 관광 명소인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야생 여우가 침입해 홍학 수십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미소니언 동물원 측은 아침 점검을 하던 직원들이 홍학 25마리와 고방오리 1마리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는 장면과 함께 우리 구석에 있는 여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물원 측은 진상조사에 나선 결과 울타리 한 곳에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한 후 여우가 이 구멍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즉시 긴급 보수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홍학 우리에는 본래 74마리의 홍학이 살고 있었으며 살아남은 홍학과 오리들은 현재 안전한 곳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남성이 초고층 빌딩 외벽을 오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오늘 오전 샌프란시스코 세일즈포스 타워를 무단으로 등반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건물 측의 협조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반 장비를 착용한 채 맨손으로 1070피트에 달하는 세일즈포스 타워 정상까지 오른 후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오전 한때 빌딩 주변 도로가 폐쇄되고 사람들의 접근이 차단돼 교통 혼잡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체포된 남성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낙태 시술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층 빌딩을 오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조스탈 제철소를 빠져나가지 못한 민간인이 수백 명에 달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제철소에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추가 군수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석유 산업 등에 대한 러시아 제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상륙을 시도하며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제철소 영내와 건물들에서 전투 진지를 확보했다면서 현재 러시아군이 대포와 군용기를 이용해
이 진지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 여전히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영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서방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4,75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군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Many thousands of weapons of every kind, including tanks now and armored vehicles. 유럽연합 역시 러시아의 석유 산업과 은행 등을 겨냥한 대러 신규 제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재에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5주 만에 통화에 나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인도가 때이른 폭염으로 지난 3, 4월 기온이 1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의 밀 수확량이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강은 공용 수영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물을 첨벙이고 거침없이 또 물에 뛰어들면서 더위를 식힙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 거리 걷다 말고 뜨거워진 머리에 연신 물을 붓고 온몸에 물을 뿌리며 몸을 식히지만 열기가 금방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난 2달간 인도와 파키스탄은 기상관 측 121년 만에 가장 더운 봄을 보냈습니다. 때이른 폭염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봄철 강수량 부족 때문이라고 인도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염이 불러온 식량 위기입니다. 인도는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데 밀이 일찍 익어버려서 수확량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Some say the drop would be almost equal to half the target that we had set, which means 22 to 25 million tons will be the procurement.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입었고 2위 생산국 인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기본이 되는 먹거리가 전쟁과 지구온난화라는 악재 앞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일본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일본의 수입 물가가 크게 뛰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으면서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나고야시의 한 마트.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수입 과일 아보카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アボカドがだいたい100円から120円ぐらいでお売りしてたんですけど、今もう150円とか。 인기 먹거리인 양식 방어의 가격도 30%나 껑충 뛰었습니다. 방어 먹이인 수입 사료가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운송 비용이 오른 데다 환율이 1달러당 130엔을 넘어서면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일본의 대표 국민과자도 물가 인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979년 판매 시작 이후 무려 43년 동안 10엔을 유지했던 인기 과자 우마이봉도 가격을 12엔으로 20% 올렸습니다. 미국산 옥수수, 식물성 기름 등 원료비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일본 코카콜라도 플라스틱 원료값이 올라 페트병이 비싸지자 코카콜라 1.5리터와 2리터짜리 음료 가격을 5에서 8% 인상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곡물 가격 상승에 엔화 환율까지 오르면서 일본의 전방위 물가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본의 가구당 생활비가 연간 6만 엔, 우리 돈 58만 원 정도 더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어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까지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검수 완박을 위한 폭주라며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며 항의하다 퇴장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에 고발인이 제외된 걸 지적하며 전원 기권했습니다. 두 번의 법안 통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축소됐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검찰의 별건 수사도 제한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위한 입법부의 프로세스는 마무리된 셈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 채워가겠다는.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막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강행 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존엄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오후로 연기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여전한 우려가 있고 권력기관 개혁이 촛불정부의 소명이라며 수사권 분리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논란 끝에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 취임을 목전에 두고서 역설적으로 검찰은 70년 역사상 가장 적은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검찰은 개정법이 공포되자 참담하다는 입장문을 내놓았고 헌법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정법을 공포하자 대검찰청은 참담하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용과 입법 과정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수기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한 달간 검찰은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도와달라 SOS를 쳤고 마지막까지 검사 등 3,300여 명의 호소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사표를 낸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다며 재차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검 간부들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평검사 대표들은 이 상황을 기록하겠다며 백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문제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헌법소송은 새 법무부와 손발을 맞출 수 있게 정권 출범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 내용에 대해선 논란도 여전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내부 고발자를 도와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한 사건들이 부실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의료, 과학, 금융 등 내용이 복잡하거나 범죄가 진화하는 분야의 경우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중국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알리바바 주가가 어제 한때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서 마모 씨가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됐다는 부정확한 보도가 화근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홍콩 증시가 열리자마자 알리바바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만에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창업주인 마윈 체포설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증시 개장 30분 전
항저우 국가안전국이 마모 씨를 체포해 국가분열 선동과 정권 전복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항저우는 마윈의 고향이자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곳이다 보니 체포된 사람이 마윈이란 소문이 급속히 퍼졌고 증시 개장과 동시에 알리바바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파문이 커지자 중국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산당 대변인으로 불리는 후시진 황구시보 전 편집인은 SNS에 체포된 건 마모 씨가 아니라 마모모 씨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마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리바바 주가도 원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건 마윈의 전력 때문입니다. 我们必须改掉今天金融的当铺思想，要依靠信用体系的发展。今天的银行延续的还是当铺思想。 재작년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뒤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적이 있어서 이번 체포설에도 시장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마윈 체포설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중국 기업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인 DC네트워크의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두 회사는 정확한 수주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계약의 대략적인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기지국과 무선기기 등 다양한 통신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미국 내 4위 이동통신사인 DC네트워크는 내년까지 미국 인구의 70%가 이용 가능한 5G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삼성전자의 장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연일 하루 수십 명 규모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 2일 베이징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이징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2개 구에 거주하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 PCR 검사를 마쳤는데요. 강력한 도시 봉쇄 정책과 방역 조치에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자 베이징시는 어제부터 사흘간 추가 PCR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이징 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통제구역은 총 7곳으로 500여 개 이상의 건물이 봉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에게 급격한 두뇌 노화 증세나 지능지수가 10 정도 감소하는 것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와 케임브리지대의 연구진은 재작년 3월부터 입원한 코로나 중증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의 감염 6개월 후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측정한 결과 환자들은 언어 추론 과정과 문제 해결 속도가 연령과 교육 배경이 비슷한 대조군 대비 느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1살이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실험자가 인공호흡기를 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척한 로켓 재활용 기술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민간 우주 기업이 로켓을 재사용할 새로운 방법을 선보였습니다. 소형 위성을 탑재한 로켓이 발사대를 박차고 오르는데요. 일단 로켓은 분리된 뒤 크기가 다른 낙하산이 차례로 펴지며 하강 속도를 줄입니다. 발사 15분이 지나자 상공 2km에 떠 있던 헬리콥터가 갈고리로 로켓의 낙하산 줄을 낚아채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미국의 한 민간 우주 기업이 뉴질랜드 북섬에서 헬기를 통해 로켓을 공중에서 낚아채는 시연에 나선 겁니다. 길이 17m의 이 소형 로켓은 역추진을 위한 연료를 실을 공간이 없어서 낙하산으로 속도를 줄여 회수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아쉽게도 로켓은 지상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조종사가 기체에 가해진 무게가 이전 시험 때와 다르다고 판단해 바다로 떨어뜨렸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 기술이 성공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요. 기존 방식으로 회수할 수 없었던 로켓의 재사용도 가능하겠죠.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2층 집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민 채 울부짖는 반려견. 한 남성이 팔을 뻗어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긴박한 순간은 지난달 27일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포착됐습니다. 찰리라는 이름의 이 반려견은 주인이 외출한 사이 집에 불이 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건데요.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영상 제작자가 화재를 목격했고
반려견 구조에 나선 이웃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 덕분에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화상을 입은 반려견은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 중인데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긴 이웃 덕분에 반려견이 극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에 폐허가 된 건물 잔해 속에서 서로 의지하듯 몸을 맞대고 웅크린 강아지와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인기척이 들리자 경계심을 보이는 강아지 3마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듯 서로 몸을 바짝 붙이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눈도 채 뜨지 못한 새끼 고양이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어미 고양이를 지키고 있었던 건데요. 러시아 포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발견된 강아지와 고양이의 사연은 우크라이나 한 동물단체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귀여운 동물들은 촬영자가 안전하게 구조한 상태인데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체온을 나누듯 꼭 붙어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들. 누리꾼들은 종을 초월한 우정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반응입니다. 거대한 장막을 걷어내자 네덜란드 인상파 화가 반 고흐의 명작이죠. 별이 빛나는 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까이 보니 표면이 입체적인데요. 베트남의 한 연합장 카드 회사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에 대한 헌정의 의미로 종이 공예를 활용해 완성했습니다. 얇은 종이 조각을 돌돌 말아서 캔버스 같은 표면에 붙이는 기법인 페이퍼 퀼링으로 만든 건데요. 가로 세로 약 5m 길이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동원된 인원만 무려 300명. 18가지 색상, 19만 장이 넘는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페이퍼 퀼링 모자이크와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만든 페이퍼 퀼링 작품이라는 2개 부문에 기네스 기록을 달성했네요. 오, 이게 뭘까요? 안테나를 단 네모난 물체가 벌집처럼 생긴 구조물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이죠. 사람이 주문한 물품을 알아서 척척 골라 쇼핑백에 담아주는 로봇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식료품 회사가 도입한 이른바 미래형 슈퍼마켓 시스템인데요. 이곳에서 로봇 2,000여 대가 하루 20시간 쉬지 않고 200만 개 이상의 물품을 분류합니다.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은 한 대가 한 건의 주문을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숙련된 노동자보다 약 5배 빠른 속도라고 하네요. 회사는 이 로봇이 유통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3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